미주 한인사회 보수단체인 한미연합회와 탈북민 단체가 지난 2024년 4월 20일 가진 한반도 자유평화 통일과 대한민국을 위한 구국기도회는 조촐한 가운데 아직도 통일되지 못한 한반도의 진정한 자유평화 통일과 북한에서 자유를 찾은 탈북민들을 진정으로 품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염원이 담긴 기도회였다. 이날 참석한 인사들은 진지한 기도를 통해 지난 4.10 선거의 부정행위가 밝혀지고 특히 이번 총선거 후 좌경적 거대 야당으로 인한 현 한국의 불안한 사태를 직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를 위한 정책을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기도회를 뜻있게 창식한 것은 16살의 어린 나이로 그의 조국이었던 북한을 위해 12년간 고난의 군 생활을 했으면서도 돌아온 것은 젊은 날의 청춘이 헛되이 사라진 것은 물론 특히 부모들까지 희생되는 것이었다며 북한의 군대 생활을 통해 체험한 북한 실정을 생생히 전해 김정은 정권의 인권 말살 정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지금은 두 번의 탈북 시도 끝에 미국에서 성공적 삶을 살고 있는 미주 북한 인권통일연대 사무총장인 현춘삼 집사의 생생한 증언이다. 저는 함경북도 무산군에서도 한 백리 산으로 산속으로도 올라가면 산골로 올라가면 연사라는 아주 진짜 두메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니까 저희 집은 저희 아빠 엄마가 복달을 두고 아래 줄줄이 삼남을 두셨는데 제가 막내예요. 그렇게 태어나서 보니까 저희 집은 저희 아빠가 불구예요. 왼다리 무릎 아래 하나 잘리신 군대에 나가서 저희 아빠도 강원도에 나가서 군대에서 지뢰 사고로 왼다리 무릎을 절단하고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다리 하나 없으신 저희 아빠가 있으시고 북한에서는 그 군대에서 사고 나온 사람들을 영예군인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아빠는 영예군이고 저희 집은 영예군 집이에요. 어릴 때 그게 되게 좋았어요. 영예군인 집이라고 불리는 게 좋았고 그렇게 태어나서 저희 산골이라 지금 북한 어디도 그렇지만 아궁이에 불 떼서 밥하고 근데 나무를 해야 되는데 저희 아빠는 산에 못 다니세요. 그러면 저희가 어릴 때 삼형제가 줄줄이 산에 가 나무도 끌어오고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면 북한은 또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군대를 갑니다. 그런데 또 희한하게 저는 저도 군대를 가는데 저희 집에서 제가 공부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저를 어떻게 대학 보내고 싶어갖고 이렇게 제 자랑인데 좀 어릴 때 이렇게 수제 시험도 다니고 수제학교 다니고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는 군대를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군대 가야 사람이 된다고. 근데 또 저는 그랬어요. 저희 아빠 다리 잘렸는데 나 그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바보 같았지요. 그래서 군대를 가겠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게 정확히 16년 4개월째 졸업했고 졸업해서 한 15일 있다가 바로 군대를 입대했어요. 입대해서 그때까지 군대 나갈 때에는 저는 그런 욕심이 영예군인 자식이니까 북한을 말하면 이렇게 계급이 있잖아요. 토대라니까 나한테는 우리 아빠 다리 잘린 거 같고 나 그 발판을 해서 나는 성공할 거다. 군대 가서 내가 충성을 다해서 성공할 거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군대를 나갔는데 나가고 보니까 강원도 철원이더라고요. 저를 싣고 가는 기차가. 근데 기차가 평강역에 북한 철길이 끝나요. 강원도 평강이라는 곳까지 와서 기차가 끝나고 평강에서 또 철원까지 한 100리를 들어가는데 평강역에 내리니까 밤에 내렸는데 북한은 전기도 없어요. 북한 그때 당시 제가 92년도 군대 나갔는데 북한은 이렇게 전기가
시간별로 줘요. 무슨 예를 들어 이 마을이 아침 8시부터 뭐 12시 여기가 그 12시에 중단되고 저쪽 마을이 12시부터 내지 이런 식으로 그때가 90년대 초에 그 고난의 행군에 바로 시작되기 전에 제가 그렇게 군대를 나갔는데 분계선에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산에. 와 무섭더라고. 우리 가라 이렇게 썼는데 진짜 무섭게 그렇게 군대를 갔어요. 가니까 저희가 신병훈련을 한 3개월을 주고 봤는데 한 2주 됐는가요? 2주 됐는데 저희들한테 저희 전년에 이제처럼 전년에 나가니까 전년에 있는 군인들한테는 영화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게 사상교육이에요. 심리작전이라는 제목인데 영화를 보여주는데 끔찍한 거죠. 뭐냐면요, 내용이 월남을 하면 분계선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분계선 앞에 있으니까 분계선을 통해 월남한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어떻게 죽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잔인한 장면들이 많거든요. 뭐 그거 보면 한국에 있는 그게 한국인 거예요. 한국에서 찍었다고 하는 건데 뭐 탈북 월남을 했으면 잡아서 뭐 뽑아낼 거다 뽑아내고 무슨 고문하고 무슨 이렇게 여자들이 막 태권도 하는데 그런 걸로 빼자르라고 하는가요? 북한에서 그랬는데 그렇게 때리고 마지막에 막 내장도 가르고 막 그렇게 끔찍한 걸 보여줘요. 우리가 넘어가면 죽는다 이걸 교육을 시킨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한국에서 찍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때는 그렇게밖에 믿을 수가 없어요. 엄청 무섭죠.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 밤에 근무 서면 한국에서 막 이렇게 그 대북 방송 야리꾸리한 노래 근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사상이니까 저는 여기서 성공을 해갖고 군대에서 할 걸 다 입당도 당원도 공산당원도 돼야 되고 제가 노력을 제대로 할 거라고 이렇게 해서 잘 했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잘하는 게 습성이라 잘 했어요. 하라고 부대 배치 받으니까 그때 92년도에 북한 전역에 분계선 전역에 240mm 장사정포가 배치됐어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한국에서 엄청 두려워하는 무기가 그게 그때가 저희가 군대 가서 제가 거기로 배치됐는데 가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막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군인들도 먹을 거 안 줘요. 먹을 거 안 준다기보다 어떻게 저희가 식사를 하면 식당에 가면 쭉 중대가 노래 부르고 밥 차린 곳으로 가면 그때까지만 또 통밀을 막 삶아서 줬어요. 그 진짜 모래알인데 처음에 첫 끼를 그렇게 먹으니까 집에서 군대로 바로 나온 초기에는 진짜 한 숟가락도 못 먹는 거예요. 막 입에서 모래알이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모두 신병들이 모두 안 먹었는데 취사병이 거두면서 저희들한테 그래, 이 자식들 너네 지금 내일부터 이것도 없어서 못 먹는 거 봐. 정말 배고파요. 다음 날부터 그게 진짜 모자래요. 그렇게 어렵게 긁다 나니까 영양실조라는 게 진짜 막 불쌍해. 군인들이 영양실조 걸리면 위생 상태도 안 좋은데 20호 석회 석회는 말도 안 하고 막 영양실조 걸려 이러고 나면 이 눈썹을 이가 기어다녀요. 그 정도로. 그러면 군인도 배고프면 가장 배고프면 제일 조금 움직일 수 있으면 나가 훔쳐 먹어야 돼요. 도적질에 먹고 그 전군이 도적놈인데 훔쳐 먹는 거. 그러면 참 저희가 전년에 배치 받았는데 그게 철원군 내문리 반성리 이렇게 끼고 있으면 2개 뒤에 11개 대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보다 군인이 아마 3배 4배는 더 많아요. 그러면 그 11개 대대가 어느 한 주민들 마을 가서 습격을 하는 거예요. 도적질해 먹으려 습격을 하면 주민들은 아우성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군대가 주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군대를 지키는 거예요. 막말 군인은 왜 강아지 다 잡아넣으라 닭장에 다 잡아야 되고 근데 군복만 모이면 그 정도로 그렇게 훔쳐먹고 안 되면 군인들이 그 겨울에
땅 파고 진흙으로 막 이렇게 매장해서 염장무라는 거 겨울에 반찬거리로 중대별로 이렇게 쌓아두면 군인들이 그 겨울에 두더지처럼 나가서 배고파서 그 염장물 그 쪄간 무를 뭐 이제 배고프니까 3개 4개씩 주워 먹으면 다음 날이면 이렇게 부어요. 염독. 그러면 이렇게 꾹 눌러놓으면 손가락이 들어가는 거하고 한 마디 들어가면 이 구멍이 그대로 파져 있어요. 이게 안 나와요. 그 염독이 빠지면 바로 그냥 정말 그냥 이도 못나 영양실조가 그렇게 들어가면 죽어가는데 94, 95 막 이때는 어떻게 죽는가 하면요. 뭐 11개 대대가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은 저기 대대에서 장례식을 하면 다음날 이쪽 대대에서 장례식하고 또 다음날은 또 그러니까 계속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식을 하는데 북한은 화환이라는 게 군대가 없어요. 그러면 판자로 이렇게 동그랗게 판자를 만들고 그러니까 화환 뭐 판자 뭐 북한이 없죠. 뭐 군인들이 자는 마다라서 침대를 들고 그 밑에 판자 꺼내서 만들고 간도 거기서 침대 밑에서 다 뽑아서 간을 만들었고 나중에 간이 안 돼요. 간 짤 거 없어요. 막 가만히 일러 싸서 묻고 했는데 그러면 그 화환을 만들어 놓으면 오늘 장례식 여기로 가요. 우리 중대가 여기 장례식 가서 화환 놓고 우리 중대 이름을 하나 쓰면 장례식 끝나 내려오면 그 밤중에 그 화환을 또 가져와야 돼요. 가서 훔쳐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 산속에서. 안 그러면 또 누가 죽었는데 또 화환 들고 가야 되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너무 죽어갔는데 정말 잔인하죠. 잔인. 그렇게 죽어가면 나중에 죽었다고 이렇게 통보를 집집마다 보내겠죠. 자식들한테 그 부모님들한테 통보가 가면 북한은 열차도 안 오고 막 어떤 집은 막 죽어서 자식이 죽었는데 장례식 우리가 먹고 한 1년 만에 오는 부모도 있어요. 부모 뭐 그냥 뭐 묘에 와서 울고 그러고 정말 가슴 아픈데 그래서 저는 나중에 군대 제가 제대될 때는 이런 말을 해서 이렇게 어린 병사들이 들어오면 너희들 훔쳐먹어. 무조건 훔쳐먹어. 먹고 죽지 않고 10년, 12년을 견뎌서 집으로 가. 그게 효도야. 여기서 죽으면 너네 효도가 불효하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저도 훔쳐먹고 살아서 저도 교육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군이 그렇게 도적인데 그러면 군대에서 또 실태가 어떠냐면요. 전기가 없으니까 저희가 240 방사포를 이렇게 갱도에다 집어넣고 있는데 전투 기름이 거기에 풀로 차 있는 거죠. 차 있으면은 그저처럼 등잔불을 밤에 켜야 돼요. 그러면 중대 등잔불은 한 10개 정도는 필요한 건데 10등잔이 필요한데 뭐 그게 또 사택도 필요하고 이러면 꺼내면 안 되는데 밤에 생활은 해야 되고 그러면 그 기름을 차에서 꺼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1년, 2년, 10년이 넘어가면 기름이 없어요. 차에. 전투를 못 해요. 가끔 최고사령부 검열이 와요. 전투 검열이 온다고 와요. 그러면 중대장, 대대장님, 대장 다 모가지 날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한테 나가요. 사회 나가서 우리가 먹어야 될 쌀을 들고 나가서 주면서 기름 좀 빌려달라. 빌려갖고 거짓말로 채워놓고 검열 끝나면 돌려주고 240mm 방사포가 쏠 수가 없어요. 갱도에서 못 나와요. 정확히 말하면 그 정도고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저희 240mm 방사포 자체가 미 241여단 오네스트존 대대 타격이 저희가 정해져 있어요.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러면 전투차가 이렇게 진지로 갱도에서 나와서 진지 나오면 표가 계산을 저희 가까운 곳에 이렇게 그 오네스트존 대대 미 141여단을 조준한 표각이 있어요. 거기다 포를 조준하고 90도만 돌리면 그대로 가면 거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미 241여단이가 떨어지는. 그러면 그 진지하면 전투차가 포탄이 600발에 22간에 들어가면 한 13, 이렇게 포탄 무게만 한 13톤이 돼요. 그걸
진지에서 놓으면 차가 쏘면 차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작기라는 걸 내리는 거예요. 6개를 내리는데 그 작기 하나가 70kg. 그러면 한 개 포가 8명인데 저희가 쏘고 들어가야 되는 게 58초 동안에 쏘고 진지로 갱도로 들어가야지 아니면 포탄이 다시 날아오는 거예요. 그 자리로 저희 쏜 자리로. 그러면 58초에 다시 작기 올리고 빠져야 되는데 군인들이 이걸 못 들어요. 차를 쐈으면 차를 뽑아야 되는데 작기를 들어야 바퀴가 굴러갈 거 아니에요. 못 돼요. 군인들이 못 들어요. 그 정도로 정말 한심한데 그 속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군대 나갈 때까지만 해도 군사복무가 10년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경우 뭐 80년도에 군대 나갔다면 10년을 채우면 81 이렇게 채우다 89년이면 10년이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만 9년이 되는데 10년제라고 그런 식으로 제대되어 왔는데 1996년도에 갑자기 최고사령부 명령이 떨어졌어요. 모든 군인들 만 30살 제대. 그때 87년도에 군대 나온 군인들이 제대되는 날이에요. 정말 밥그릇을 채는 거죠. 오늘 10끼만 먹으면 난 집에 간다. 만 30살 제대. 그러면 그분들은 3년, 4년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말년병장들이. 하루, 몇 끼를 기다리다가. 그렇게 되니까 저한테는, 저는 만 16살 군대 가면 저는 14년을 해야 되는 끔찍한 일이 군대 나가기 4년 만에. 그때 87년도에 군대 나온 군인들이 오죽하면 저희 옆 부대에서 자살을 총으로. 그 끔찍해서 이제 4년, 3년을 더 해야 되는 게 끔찍해서 자살하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사상, 참 북한이 제일 한심한 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사상교육. 저희가 삐려가 매일 들어와요. 그 삐려 들어오면 주민들도 보면 안 되고, 근데 뭐 어쨌든 다 보는 건데 산속 깊은 곳까지는 못 두지니까. 그럼 삐려가 매일매일 들어오면 저희가 아침마다 저기를 가는 거예요. 삐려 주우라. 아니면 그때는 이렇게 적선물, 우리 때는 우리말로 적선물이라고 하는데 적들이 보낸 선물이다. 그러니까 라면을 보내주고 뭐 육개장 이런 거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보내주는데 저희들한테 교육은 여기에 지금 방사능을 투입했으니까 먹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시름 앓다 죽는 거야. 그러면 영양실조 걸려 군인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죽은 장례식 하고 다음 날이면 정치대원들이 모여놓고 얘가 어제 죽기 전날에 고백을 했다. 자기 6개월 전에 라면 먹었다. 뭐 1년 전에 뭘 먹었다. 죽은 사람한테서 저희는 물어보죠. 그래서 저희는 못 먹는 거예요. 진짜 거기에 먹으면 저도 죽는 줄 알고. 그러면 이렇게 그 대대 뒷마당에 이렇게 한 2m 이렇게 깊은 구덩이를 파놓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적선물도 삐라도 주워서 거기다 구덩이라 넣는 거예요. 넣고 그 삐라 그때 저희가 삐라를 보면 저도 그때 김일성이 뒤에 혹이 있는 줄 알았고 그 삐라에서 그다음 김정일이가 42년생이 아니고 41년생이고 소련에서 태어난 것도 알았고 저희가 모르는 김정일이 자식들이 북한에서는 전혀 모르는데 삐라에서 근데 이게 사상이 세뇌가 되어 있으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 찢는 거예요. 삐라는 바로바로 찢는데 안 찢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바로바로 찢어대는데 딱 안 찢는 거 하나 젊은이들이지 않아요. 이쁜 여자 사진 들어온 삐라는 안 찢더라고요. 한참 보고 그렇게 찍고 저희가 보이부 뒷마당에다가 이렇게 적선물들을 넣는 거예요. 라면, 깨장 막 이렇게 먹을 음식들은 그 뒷마당 구덩이다 쳐넣는데 나중에 저도 뭐 나중에 이렇게 지금 탈북해서 중국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매일 그 구덩이라 넣는데 차지를 않아요. 그 구덩이에 저희가 매일 주워 넣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아예 못했던 거죠. 그렇게 삐라도 뭐 적선 뭐 그렇게 배고팠는데 나중에 저 탈북에 중국 들어와서 처음으로 신라면 먹고 막 그때 한 10몇 년 동안 북한 거기 그 철원에서 못 먹었던 거 얼마나 후회나는 진짜 그때 막 후회나니까 그 보이부 뒷마당에 왜 안 찾지 그때가 생각난 거예요. 그런 또 일도 있고
잔인한 거는 또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었어요. 그때 94년도 7월 8일에 죽었는데 7월 10일 12시에 알려졌어요. 12시 중대방송을 한다고 다 하고 온 나라가 TV 앞에 모이게 하고 알려졌는데 저희는 갱도에 군무를 서야 되니까 전투차가 있으니까 그 무기지구 군무선 친구를 내놓고 나머지 군인들 다 모였는데 김일성이 죽었다는 그러니까 모두 울고 난리가 아니죠. 뭐 저도 많이 울었죠. 울고 그러면 울다가 지금 현재 군무 서고 있는 사람은 못 들은 거예요. 그러면 막 울고 있는데 누구를 한 친구를 나가서 군무 교대 그 친구가 들어와서 이것도 같이 울어야 되는 거니까 군무 교대 내보내니까 울면서 보초 군무 교대 하려 나갔는데 둘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그러니까 같이 친구 저하고도 친구죠. 그 두 사람이. 근데 한 친구는 울고 나가고 한 친구는 영문 모르고 그래서 들어오는 거 보고 이렇게 오는 거 보고 야 너 왜 울어? 무기지고 왜 울어? 그러니까 수령님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 친구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못 들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쐈어요. 그러면 쏴서 막 죽었는데 이 친구를 하루 이틀 있다가 작년은 했고 이 친구 쏜 친구를 하루 이틀 있다가 데려갔어요. 없어졌어요. 저희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한 3년 있으니까 돌아왔는데 장교가 돼서 충성심이 높다 이거예요. 총으로 쏴 죽였는데 그러면 맞은 사람은 충성심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까지도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저 친구 진짜 충성심이 높네. 진짜 잔인한 거죠. 그런 식으로 저도 저 잘한다고 했잖아요. 저 모토가 그냥 모든 걸 잘하겠다는 게 모토인데 군사본부 잘 했어요. 잘 하고 막 하니까 북한은 그때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 1위가 군대 뭐라고 했죠? 성군 정치를 했죠. 성군 정치 하면서 이렇게 군부대 시찰을 계속 다녔는데 시찰을 어떻게 다녔냐면 김일성이 다녔던 곳에 생전에 김일성이 죽기 전에 다녔던 부대를 우선을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대에 김일성이 왔다 간 거는 아닌데 현지 교실을 받은 그 열병식장에 가서 이렇게 김일성이 무기 보고 이렇게 이런 교시라고 하죠. 그런 교시 받은 중대가 하나 있어요. 그 중대로 스카우트 돼서 갔어요. 가니까 그러면 김일성이 거기로 김정일이가 그곳을 이제 분명히 올 것이다 이런 그런 기대는 또 거기 그 중대는 가지고 있고 부대가 그 중대를 또 지원해 주는 거죠. 김정일이 이곳에 모시면 최고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거기도 이제처럼 온 부대가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똑같아요. 영양실조. 어찌됐든 그렇게 저도 그런 김일성 현지 교수 중대로 배치받아서 스카우트 돼 가서 나름 열심히 했고 진짜 잘해서 저도 23살에 빨갱이가 됐고 공산당원이 됐고 막 훈장 메달 막 기가 막히게 저 14개를 받아 갖고 왔거든요. 훈장 14개 받아 갖고 이제는 집에 가야 돼요. 나 할 거 다 했어요. 이 정도면 내가 집에 가서 나의 그동안 가지고 있던 희망과 포부를 펼칠 수 있어. 그래서 30살 제대되는데 나는 이미 할 걸 다 하고 챙길 걸 다 챙겼으니까 이제부터 뒷공작을 하는 거죠. 장교들한테 높이 뒷공작을 해서 2년을 빨리 제대돼 왔어요. 28살에 대학교를 받아가지고 엄청 문제는 저 위에 형이 둘이 있죠. 큰 형님은 군대를 못 나갔어요. 작은 형이 저 2살 차인데 작은 형이 군대를 갔어요. 그러면 제가 제대되는 게 2년을 빨리 오니까 작은 형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군대는 이렇게 편지도 없고 전화는 당연히 없는 거고 편지도 없는
고향을 이렇게 돌아오니까 저희 집 앞에 문 두드리니까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이상한 뭐 다른 집이 나와서 어디 갔냐니까 얼마 안 가서 뭐 어디 쪽을 이사 갔다고 해서 그 집을 저희 집이 큰 집이었는데 작은 집으로 이사 갔다고 이렇게 가르쳐줘서 그 집으로 왔더니 어찌됐든 그 집이 문 잠겼는데 뭐 밤에 밤중에 그 문 잠겨서 밤에 집에 도착해서 문 잠겨서 문 앞에서 이렇게 서성서성 하고 있는데 앞집에 그 밤에 불도 안 켠 앞집에서 누군가 나와서 제가 그 앞집 나온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집이 그 영예군의 집이 이 집이 아니냐? 그 맞다고. 왜 다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그분 저 어릴 때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막내 춘삼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집에 그분네 집에 대륙 들어와서 겨울에 2월달인데 들어서 그분들한테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앞집에서 아빠 엄마 돌아가셨어요. 그 집엔 지금 저희 형이 있고 큰 형이 혼자 바로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형수님하고 신혼살림하고 있는데 저가 제대되어 오기 한 2-2달 전에 작은 형이 이미 제대되어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집에서 앉아 울고 뭐 모비망치 도구를 가지고 빈 집을 뚫고 집에 들어가서 진짜 밤새고 울었어요. 너무 서러운 거 있잖아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희 아빠는 나라를 위해서 다리를 바쳤어요. 또 그 자식들을 갖다 나라라겠다 나라 지키라고 10년을 넘게 두 자식을 군대에 내보내고 그럼 그 나라는 저희는 나라를 지켰는데 나라는 저희 아빠 엄마를 안 지켜줬어요. 고난의 행군이 딱 시작되니까 94년도에 김일성이 죽고 뭐 그때는 92년도 군대 나갈 때부터 이미 배급이 막 끊어지기 시작할 때인데 94년도에 김일성이 죽고 뭐 모든 게 무너지니까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저희 아빠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바로 다음에 9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굶어서. 저희 엄마는 그러니까 아빠 장례식을 하고 저희 누나네 가족이 바로 중국으로 탈북을 했어요. 누나네가 가족을 탈북을 했고 엄마가 또 딸 보고 싶다고 누나 찾아 중국 들어가서 또 엄마가 어떻게 해서 누나를 또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그 누나는 동생들이 이제 올 건데 가야 돼. 엄마 가야 돼. 여기 엄마 데리고 있으면 좋은데 가야 돼. 가서 동생들 챙기다가 또 떨어지면 엄마 내가 도와줄게. 엄마는 또 북한으로 넘어와서 또 있다가 또 힘들면 또 중국으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저희 엄마가 중국에서 잡혔어요. 교회에서 도문으로 해서 온성보이고 감옥으로 나오셔갖고 온성보이고 감옥에서 고문 매 맞다가 감옥에서 뇌출혈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전제대에 와서 저도 그랬고 저 위에 바로 위에 형도 그렇고 8개월 동안 군복을 못 벗었어요. 갈아입을 옷이 없어요. 굶기를 진짜 밥 먹듯이 했고요. 저 오이를 굶어봤어요.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이 오이를 굶으니까 서 있지 못해요. 앉고 싶어요. 앉으면 바로 눕고 싶어요. 누우면 못 일어나요. 일단 배고프면 잠도 안 와요. 어떻게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얻어 먹을 곳을 찾아서 한 40리 되는 곳을 거기 가면 그 집에 가면 혹시 날 밥 한 그릇 줄 수 있을 거야. 40리 되는 곳을 보통 걸으면 심리를 40분 걸거든요. 그럼 40리 되는 곳을 8시간 기어가듯이 가서 밥 한 그릇 얻어 먹어봤어요. 깡낭쌀, 흰쌀 이렇게 오대오에다 감자 넣고 두부국 한 그릇 놔서 주는데 빈속에 술 먹으면 팍 취하잖아요.
사람의 쌀에 취해요. 밥 먹다 숟가락 들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서 4시간을 자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도 경험을 해봤고요. 저희 큰형님이 집에 남아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엄마가 중국을 몇 번 드나들다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중얼댄다고. 그러면 형은 새벽이지요. 자는데 중얼중얼 대는데 우리 엄마가 마지막 중국 들어가기 전에 계속 중얼중얼 대는데 제가 막내잖아. 막내를 아버지가 데려가라고 매일 아침 그런 소리를 형이 들었대요. 그럼 저희는 뭐 모르니까 그 형이 전달받으면 엄마 중국 몇 번 드나들더니 엄마도 정신이 이상해졌다. 엄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치매 같은 우리 엄마 정신이 정말 이상해졌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빠 죽었는데 아빠 데려가라면 저 죽으란 소리 아니에요. 막내를. 저희는 그렇게 생각. 나중에 지금 여기 와서 보면 저희 엄마 기도였어요. 중국 드나드시면서 교회 다니면서 아마 예수님 명절 했을 거고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은 몰라도 세상에 집에서 물도 넣고 새벽마다 우리 엄마 앉아서 저 막내를 아빠한테 데려가라고 그렇게 제가 제대돼 와서 1년 만에 너무 정말 힘들어서 나는 누나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방법이 누나를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탈북을 했어요. 두만강 그 장마물에 비가 와서 두만강 막 진흙탕물이 사무치는 그것에 경비대 군인들도 이 물을 건너간 사람이 없어요. 철수했어요. 여기 건너가면 들어서면 죽는 물이라 저는 건너갔어요. 물에 빠져 진짜 막 한 10몇 번 물에 들어갔다가 솟구치고 나중에 이제 죽는구나 하니까 나중에 콧구멍을 살더라고. 발끝은 닫고 그렇게도 살아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누나 찾았어요. 한국에 계시더라고요. 누나가 바로 브로커를 보냈어요. 한국으로 오라고. 안 간다고. 이게 사상이 쉽게 안 바뀌어요. 그렇게 1년 동안 배고파도 안 간다고. 나는 누나가 나쁜 거다고. 누나가 나라 버리지 않았냐고. 나는 돈만 달라. 나 내 나라가 살겠다. 그 누나가 설득하다 못해 하니까 그냥 브로커 통해서 돈 줘서 돌려보냈어요. 3일 만에 그 불었던 중국 두만강 3일이니까 좀 가라앉았고 그래도 저도 한번 넘어올 땐 죽을 뻔했으니까 그 중국 쪽에서 꼬모보트 좀 빌려갖고 배 중간까지 밤중에 중간까지 해서 중간에서 저 내려서 절반은 저 헤쳐봤던 기억이 있으니까 절반은 갈 수 있는 거예요. 북한 땅에 거의 이제는 강 기슭을 딱 들어서는데 왼발이 싹 못판을 밟았어요. 이렇게 산발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막 던져놓으면 이렇게 삐죽삐죽 3개씩 나오는 대못이 만한 거. 발이 3개 푹 들어갔는데 삐죽삐죽 발바닥에서 막 도망가고 그 밤중에 이렇게 해서 그 위에 넘어오면 기찻길이 있고 기찻길 동굴이 있는데 어떤 그러니까 기차 굴 관리하는 그 집 숨었어요. 전 걸지도 이제는 못해요. 이렇게 뚜막으로 그 뒷마당에 같은 거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 숨었어요. 일단 여기서 이제 날도 밝기 시작하고 문제는 핏자국 날 밟으니까 군인들이 바로 졸졸 따라왔더라고요. 저한테. 바로 체포됐죠. 북한 땅 밟자마자 바로 체포됐고 그렇게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저한테 간첩 유명을 씌워요. 너 3일 동안 이만한 돈을 받았으니까 국정원 돈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저런 이게 무슨 핸드폰 조회 무슨 CCTV 이런 과학 수사라는 게 없어요. 그냥 두드려 패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 저 간첩 유명 쓰면 어떻게 저 형들이 있는데 일단은 아니니까 저 국정원 임무 받은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6개월 동안 막 보이고하고 그렇게 그 감옥에서 그렇게
이렇게 취소받고 그래서 감점유명은 아니고 또 나머지 6개월이라는 노동 교화형을 받아서 그래서 1년을 도합 1년을 했고 그렇게 나와서 2년 후에 다시 탈북을 해서 탈북을 해서 이렇게 바로 오게 된 거예요. 여기 성공했고 저는 미국에 와서 식당 일을 시작을 했고 밤에 10시에 일 끝나면 바로 이렇게 청소 잡을 했어요. 골프장, 골프 빌딩 청소, 항공학교 청소 2개 빌딩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7개월 동안 주야 주구장창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2년 후에 제가 미국에 와서 2년 후에 큰형님의 가족 8명 탈북에 성공시켰고 그 후에 또 2년 만에 작은 형님의 가족 3명 탈북시켰어요. 북한에 저희 가족 없어요. 탈북을 다 제가 형님들 다 데려오고 그러고 느끼는 거야. 우리 엄마 기도. 왜 막내를 가라고 했냐. 왜 막내를 아버지가 데려가. 그냥 안 계시는데 저 16살 때 군대를 나가면서 저희 아빠 엄마가 울면서 저를 바래주던 그 모습이 저한테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이 드셔서 이마에 주름 박히고 이런 모습 상상을 못 해봐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헤어질 때 아빠 엄마 모습으로 영원히 남아있고요.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엄마의 믿음으로 저 확신합니다. 엄마의 믿음 가지고 제가 왔다고요. 아프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저희 여기 모든 탈북민들이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건데 태어난 곳이 북한 땅이라고 우리가 무슨 거 잘못했는데 진짜 그게 죄도 아닌데 그 깡패 같은 북한 정권한테 우리가 고통받고 사는 게 너무 그래서 뭐 정말 힘들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반항, 최대의 저항으로 탈북길에 올라서 진짜 목숨 걸고 그냥 탈북도 아니에요. 진짜 생존을 위한 목숨하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탈북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미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저희 탈북민들 뭐 어렵겠죠. 북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 뭐 어렵다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대신 그런 거 있어요. 저희들 여러분들하고 더불어 살고 싶어요. 탈북민들. 저희들 북한에서 받은 고통, 상처들 잊고 싶어요. 안 잊혀져요. 언제든지 나오면 들어가고 제가 2주 전까지 1년 동안 테라피를 받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전쟁을 한 것보다 전쟁 참가한 것보다 더 힘들게 저희가 살았던 거예요. 진짜 염치 없는데 저희들 위로를 받아야 되고 상처 쓰담쓰담 받아야 돼요. 염치 없지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가족이 없고 저 북한의 친구들도 없고 그 어릴 때 뛰어놀던 그런 여러분들한테서 느끼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도 제가 얼마 전에 태어난 북한 통길을 끊는데 그런다면 진짜 저희들 몇백 몇천 배 힘을 얻을 거예요. 힘을 얻고요. 저희가 그렇잖아요. 저희만큼 저희 탈북민들만큼 찐우파 없어요. 저희들 북한 정권하고 저 종북 빨갱이들 주사파 저놈들하고는 진짜 끝까지 저희들 힘 닿는 대로 저희들 싸울 거고요. 네. 얼마 전
저희가 종합적으로 5.4% 선거에서 5.4% 차이 총체적으로 볼 때 저희 탈북민들 저희가 채울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도 힘을 합쳐갖고 플러스 5.4% 만들어 갑시다. 한편 이날의 기도회를 진행한 AKUS 한미연합회 LA 회장인 김영구 목사는 40 총선 후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은 재미 유권자로서의 의무라고 강조하고 본국선거관리위원회에 진상을 명확히 밝히도록 촉구하는 고발장을 미주 보수단체 공동명의로 LA 총영사관을 통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